이러면 그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뭐 한 줄이 아니고요. 경찰까지 출동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원 한 명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저는 아예 진짜 제가 아예 약국을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어요. 그 정도까지? 네. 생각해보세요. 직원이 퇴사할 정도면 뭐 제가 받는 스트레스 사장으로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약국 앞 거리. 순찰차가 오고 잠시 뒤 119 구급차까지 도착합니다. 줄을 서는 문제로 시민 2명이 시비를 벌이다 서로 폭행을 한 겁니다. 이처럼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뒤 약사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시민 간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접수된 신고만 600건을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약국에서 일한다는 한 대학생은 약국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친절한 배려를 부탁했고 경찰은 공적 판매처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부가 전체 마스크 물량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들은 나머지 20%만 확보할 수 있다 보니 마스크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백은숙 씨. 외출할 때마다 약국에 들러 마스크를 찾지만 대부분 허탕입니다. 약국 좋은데 갔는데 없더라. 마스크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올해 들어 지원받은 마스크는 황사용 마스크 4장이 전부입니다. 매일 승객을 맞는 택시기사도 마스크가 부족해 애를 태웁니다. 마스크가 없어요. 며칠 전에 못 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우리 보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 기사가 왜 안 끼고 다니냐 그러고. 그래도 지난달에는 제주도에서 마스크 2장을 나눠줬는데 지금은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전체 80%로 확대하면서 물량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나머지 20%를 놓고 각 지자체가 경쟁하다 보니 대부분 지자체가 물량이 부족한 겁니다. 어렵사리 구한 마스크를 선별진료소와 공항항만 인력 등에 우선 배부하고 나면 일부 취약계층과 대중교통 기사에게 돌아갈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약한 마스크 물량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가격도 20% 가까이 올랐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그 수요에 비해서 그런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 공적 물량을 별도로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유통 물량에 한해 가격 상한제를 검토하는 등 온갖 방법을 짜내고 있지만 지자체의 마스크 수급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에서도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군이 한 달 동안 훈련을 하지 않고 있고 24일 동안 비행기도 띄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은 폐쇄된 국가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코로나19 발병을 꽤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closed-off nation, so we can't say emphatically that they have cases, but we're fairly certain they do. 북한 군대가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전투기도 24일 동안 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and only recently have they started routine training again. As one example, they didn't fly an airplane for 24 days, so they're back to flying the training sorties.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면서 2월 1일 북한이 12명의 확진 사례를 밝혔다고도 했는데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정보로 이같이 말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질문에 주한미군 보호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태세 유지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 정부의 협상 원칙을 되풀이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다음 달부터 주한미군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미 국방부의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업무 영향 등을 언급하며 한국 근로자 필수 인력과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도 문제도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가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매일 방사 전량을 공개하고 있는데 KBS 시사기획 창의 취재 결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전일 3종 경기가 열릴 오다이바 해변 공원입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빌려간 검증된 측정기로 방사선량을 측정했습니다. 선수들이 뛰게 될 바닷가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12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이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도쿄의 방사선량보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모래사장은 6배,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응원단으로 가득 찰 화단 옆도 일본 정부 발표와는 사뭇 다릅니다. 全然感じたことない。感じたことない。福島の野菜だって食べるし。もうダメですそういう差別。 세계에서 온 응원단이 가장 많이 다니게 될 역 앞입니다. 길가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16 마이크로시버트, 화단도 같은 수치입니다. 흙에서는 국제기준치의 8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気にしないな。まあテレビでやってるけどね、だって国がやんだからしょうがないでしょ。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용하게 될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시간당 방사선량이 0.037 마이크로시버트라고 공개했습니다. 호텔 건너편 화단, 호텔과 붙어있는 골목길, 호텔 뒤 화단 모두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뒤쪽 주차장은 6배나 높았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방사선량이 다를 수 있다는 하나마나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많은 선수와 응원단의 방문이 예상되지만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당혹감 속에서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연기 발언은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관중이 없는 것보다는 연기가 낫다는 겁니다. Yeah, I just can't see having no people there. In other words, not allowing people. Maybe, and this is just my idea, maybe they postpone it for a year. 당황한 일본은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진화에 하루 종일 진땀을 뺐습니다. IOC も組織委員会も大会の延期ですとか中止というのは一切検討しておりませんで、予定通りの大会開催に向けて IOC や組織委員会、東京都の間で緊密に連携を取りながら中止という選択肢は全くありませんね。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도 했습니다. 회담은 미국이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내 연기는 미국 등 국제 프로스포츠 일정과 겹치고 2년 연기는 아베 총리의 임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1년 연기 현실론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일본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여건과 이주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정책이 이런 재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충주의 한 주물 공장에서 네팔인 노동자 25살 A씨가 숨졌습니다. 몰고 가던 지게차가 고장나 수리하다가 물건을 싣는 부분에 깔린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단순 노무직으로 고용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을 통해서 사업상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책임자에 대한 형사입건 엄청나게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수는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519명이나 됩니다. 내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 증가율보다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근로 여건이 열악해 내국인이 꺼리는 영세 업체에 이주 노동자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정책의 구조적인 한계도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임금체불 등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아 위험을 떠안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거죠. 더욱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산업재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74.1%가 참여하는 데 찬성한 당원 투표 결과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도부의 언행이나 당내 기류를 짚어보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범진보 진영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구도가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 쪽으로 급속히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고 제1당을 넘겨주면 국정 발목 잡기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의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을 강력히 성토했던 민주당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표계산에 집착해 국민을 속이고 파멸의 길을 택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정치공학을 통해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나쁜 정치라고 가세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당은 계파 간의 의견이 엇갈려 어떻게 당론을 모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연을 넓히는 것 외에도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합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전까지 창당부터 후보 확정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이 보수 측의 반칙을 응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로남불인지 판단하는 일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 진영은 더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지정당이 없는 이른바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8.7도, 서울도 영하 2.7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일요일인 내일까지도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월요일까지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대전 11도 예상되고 광주가 11도, 대구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남해상에서도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